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랑 단기 투자 자산이랑 매출 채권이랑 기타 채권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기초 봐야 될 것들은 다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늘은 이 단기 투자 자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단기 투자 자산에서 오늘 마지막에 공부할 단기 매매 증권이 중요하니까 꼭 끝까지 들으시기를 권장합니다. 자, 단기 투자 자산 공부를 할 거예요. 자, 단기 투자 자산은요, 먼저 단기 금융 자산이 있고요. 그리고 단기 대여금이 있고 단기 매매 증권이 있어요. 맨 마지막에 있는 단기 매매 증권이 중요합니다. 자, 먼저 단기 금융 자산을 공부할게요. 자, 단기 금융 자산은요, 정의가 보고기간 종료일부터 만기가 1년 이내 도래하는 거예요. 만기가 1년 이내입니다. 언제부터요? 보고기간 종료일, 즉 결산일부터 만기가 1년 이내 도래하는 거예요. 즉 단기 금융 자산도 당좌 자산에 있죠. 맨 위에 지금 제목을 보시겠어요? 당좌 자산 안에 지금 단기 투자 자산이 있는 거잖아요. 그쵸? 당좌 자산은 유동 자산이에요. 그죠? 유동 자산은 보고 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현금화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금융 자산도 당연히 보고 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만기가 도래해야 되는 거예요. 자, 금융 자산은 이렇게 많습니다. 이것보다 더 많겠죠. 뭐 정기 예금이라든지 적금이라든지 양도성 예금 증서, 즉 CD라고 합니다. 라든지 환매채라든지 기업어음 CP라고 해요. 아니면 또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 등. 자, 금융자산 많겠죠. 자, 그런 것들이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만기가 1년 이내 도래하면 단기 금융자산으로 분류한다라는 거예요. 자, 비교할 게 있습니다. 자, 단기 금융자산 지금 봤어요.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거고. 자, 그럼 장기 금융자산은요, 같은 정기 예금 또는 정기 적금, 뭐 CD나 CP 아까 봤던 금융자산이라 하더라도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만기가 1년 이후면 이거는 그쵸, 장기 금융자산으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볼게요. 저번 시간 잘 저랑 복습하신 분들은 현금성 자산에서 또 금융자산이 있었어요. 자, 취득일로부터 현금성 자산은 취득일로부터죠. 3개월 이내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현금성 자산은 보고기간 종료일이 아니고 취득일, 그것을 산 때, 그쵸?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만기가 도래하면은 즉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한다고 했어요. 그죠? 기억이 나실란가 모르겠는데 저번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현금성 자산에서 4개를 공부를 했죠. 취득 당시가 중요하고 다 3개월 이내 도래한다고 했어요. 자, 4번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 도래하는 금융자산 써있죠. 그쵸, 요거 눈도장 찍으라고 제가 그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요거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같은 금융자산이라 하더라도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인지 이후인지 아니면 그것이 샀을 때 이미 3개월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3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은 금융자산이라 하더라도. 그쵸? 자, 그래서 단기 금융자산 봤습니다. 그리고 단기 대여금, 이 단기 대여금은 정의는 자,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만기가 1년에 도래하는 대여금이겠죠. 그쵸?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만기가 1년 이내 도래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대여금이란 건 뭐예요? 금전 소비 대차 계약에 따라서 차용증을 받고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채권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만기가 1년 이내 도래했다. 그러면 단기 대여금이에요. 그쵸?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단기 금융자산이랑 단기 대여금은 간단해요. 그쵸? 근데 오늘 하이라이트인 이 단기 매매 증권을 잘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단기 매매 증권은요, 정의가 단기적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매도와 매수가 빈번한 유거증권이라고 되어 있어요. 단기적 시세입니다. 즉 단기에 사고 팔아서 그 단기 동안 올라간 그 이익을 벌려고 자, 사는 유가증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단기, 즉 매매 증권입니다. 그죠? 이름 그대로 단기에 사고 파는 증권이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요거는 이제 회계처리에 이제 공부하는 거잖아요. 자, 취득 시에는 매입가액만 취득원가 처리하고 취득 부대 비용은 단기 비용 처리한다. 보유 시에는 배당금 수익이나 이자 수익이 발생하고 평가 시에는 공정가액으로 반드시 평가해야 되고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하고 처분이에는 순 매각 금액, 즉 수수료를 차감해서 그거랑 비교해서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익이나 손실이 나온다. 요거를 지금 오늘 다 저랑 같이 공부를 하나하나 할 건데, 자, 먼저 저 유가증권 있잖아요. 유가증권을 자,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자, 유가증권이란 말은 2가지가 있어요. 지분증권이란 즉 주식이랑요. 그래서 요건 이제 갖고 있으면 배당금 수익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주식 많이 들어보셨죠? 자, 채무증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국채나 공채나 사채를 말합니다. 요건 이제 갖고 있으면 이자 수익이 발생하겠죠. 요 2가지, 즉
지분증권이랑 채무증권을 합쳐서 유가증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건 회계적 용어니까 당연히 상식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자, 지분증권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단기 매매 증권이 있고요. 매도 가능 증권이 있고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 있어요. 채무증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 매매 증권,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 그리고 이거는 만기 보유 증권이 있어요. 보유 목적이 뭐냐면요. 자, 이제 단기 매매 증권은 말 그대로 단기 시세 차익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매도 가능 증권은 이제 장기 투자입니다. 이제 갖고 있다가 이제 단기로 하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갖고 있다 투자 목적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3번은 유의적 영향력 행사입니다. 자, 이건 지분을 많이 갖고 있어서 그 회사에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요건 듣기만 하세요. 요건 시험범위 아니에요. 자, 채무증권도 단기 매매 증권 단기 시세 차익을 하려고 하는 거고, 매도 가능 증권은 장기 투자 목적입니다. 그리고 만기 보유 증권이 있잖아요. 요건 만기까지 보유해서 계속 이자를 타먹는 거예요. 그쵸? 요 채무증권 사채 그러신 분들 많죠. 그래서 자, 이 지분증권이랑 채무증권은 이렇게 나뉜다. 그래서 구분이 있어요. 요건 이제 자산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단기 매매 증권은 당좌 자산으로 이제 분류가 되고, 그래서 이 단기 매매 증권을 공부하는 겁니다. 지금 그 요 두 개, 매도 가능 증권이나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투자 자산이에요. 이 투자 자산은 비유동 자산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죠. 채무증권도 단기 매매 증권은 당좌 자산으로 구분이 되고요. 밑에 두 개는요, 투자 자산으로 구분이 돼요. 자, 그래서 요거는 자, 이제 암기를 하셔야 돼요. 다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는 거고. 자, 그러면 지분증권에서 단기 매매 증권도 있고 매도 가능 증권도 있죠. 마찬가지로 채무증권에서도 단기 매매 증권이 있고 매도 가능 증권이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요 표로. 자, 유가증권을 지분증권이랑 채무증권으로 나누고 단기 매매 증권 이렇게 요거를 세로 놓은 다음에, 그럼 이제 단기 매매 증권은 지분증권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매도 가능 증권도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만기 보유 증권 될 수가 없습니다.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도 될 수가 있죠. 채무증권은요, 단기 매매 증권 될 수 있어요. 매도 가능 증권 될 수가 있고 만기 보유 증권도 될 수가 있는데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거 생소한 단어죠. 그래서 이 생소한 단어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조금 또 힘드실 수도 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약속을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자, 뒤에 가서 다 공부할 거예요. 매도 가능 증권이랑 만기 보유 증권은. 자, 이렇게 되는데 지금 저희가 공부할 예시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예시를 들을 건데 나중에 그런 것들은 이제 요걸로 만든 거예요. 단기 매매 증권 중에서 지분 증권으로 만든 겁니다. 여기 쉽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거를 하나하나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이 어디 있는지는 지금 같이 저랑 공부를 했어요. 먼저 취득시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 취득시에 이렇게 써있죠. 매입 가액만 취득 원가로 처리하고 취득 부대 비용은 단기 비용으로 처리한다라고 돼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어서 단기 매매 증권, 즉 주식을 10주를 현금 2,000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 주당 얼마에 산 거예요? 200원에 산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단기 매매 증권이 10주니까 요거 자산이죠. 그죠? 자산이 플러스가 되면 차변이죠.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2,000원 이렇게 차변으로 분개를 했어요. 자, 그러면 현금 2,000원이 나갔잖아요. 요건 뭐예요? 자산이 나간 거죠. 그러니까 대변해야죠. 현금 2,000원 이렇게 분개를 했습니다. 자, 근데 수수료가 발생했어요. 뭐 이렇게 많이 발생하진 않겠지만 2,000원을 샀는데 1,000원씩이나 이제 얘를 본 거예요, 그냥. 자, 매입 수수료 1,000원이 발생했어요. 자, 현금 그걸 1,000원을 주고 샀습니다. 그럼 수수료는 비용이에요. 비용이 플러스면 차변입니다. 그쵸? 그래서 차변에다가 수수료 비용 이렇게 1,000원 썼어요. 그리고 현금이 나갔죠. 현금은 자산이 나간 거니까 대변이죠. 그래서 대변에다 현금 1,000원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상황을 보면요. 단기 매매 증권 10주를 현금 2,000원 주고 사왔는데 그 살 때 수수료가 발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수수료를 따로 이렇게 비용 처리를 한 겁니다. 밑에처럼. 그런데 이게 되게 상식적인 것 같잖아요. 그쵸? 당연히 자산은 자산대로, 요거 수수료 비용은 수수료 비용대로 분개한 게. 그런데 이게 예외입니다. 곧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취득 시에 매입가액, 즉 2,000원만 이렇게 취득원가, 단기 매매 증권에 취득원가로 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이 수수료 비용은 따로 이렇게 비용으로 처리한 거예요. 그래서 위가 지금 이제 읽어지시죠? 취득 시 매입가액만 취득원가로 처리하고 취득 부대 비용은 그 단기 비용, 단기의 비용으로 처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수수료 등 취득 부대 비용 등을 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산을 살 때 수수료가 발생이 되죠. 그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그 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건물을 산다. 건물을 사는데 그 건물에 관련된 많은 수수료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거 다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넣습니다. 이게 회계랑 세법의 원칙이에요. 예를 들어 자동차를 샀어요. 자동차를 사서도 수수료가 붙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수수료가 붙잖아요. 그런 것도 다 보면 자동차 취득가액에 넣어요.
그죠? 그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지금 저희가 공부를 한 거예요. 단기 매매 증권만 포함을 안 해요. 그 수수료를. 아까 지금 봤잖아요. 2,000원짜리 사는데 수수료 1,000원이 발생했다. 그럼 따로따로 분개를 하잖아요. 왜냐면 이건 단기에 그냥 팔아버릴 거기 때문에 그 취득 원가를 그 진짜 단기 매매 증권의 취득가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예외입니다. 자산 취득 시에. 나머지 자산을 살 때는 그 수수료는 무조건 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을 해야 돼요. 자, 그럼 만약에 자산 처분 시다, 이건 이제 뒤에 가서 공부할 건데, 상거래냐 이외에 따라서 별도의 비용을 계정을 처리하거나 아니 순매각 금액인데, 이건 지금 뒤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수료는 지금 우리가 지금 자산 취득 시 요거잖아요. 요겁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의 경우 포함을 안 하는 예외를 오히려 지금 먼저 저희가 지금 처음 공부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취득 시를 봤고요. 자, 이것을 가지고 보유를 했을 시 배당금 수익은 이제 지분증권에서 나온 거, 이자 수익은 이제 채무증권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간단합니다. 배당금을 받았어요. 보통 예금으로 2,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배당금 수익이 발생했어요. 보통 예금은 자산이죠. 자산이 플러스니까 차변에 적습니다. 그쵸? 그리고 배당금 수익은 수익이죠. 그래서 대변에 적는 거예요. 배당금 수익 2,000원. 요건 쉽죠. 보유 시에는. 자, 그리고 이자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채무증권이라면. 그쵸?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예금 2,000원으로 이자 수익 2,000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보통 예금이 2,000원 자산이니까 자산은 차변에 되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니까 차변에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자 수익, 수익이죠. 그러니까 수익이 플러스니까 대변. 그래서 이자 수익 2,000 이렇게 분기하면 됩니다. 보유 시에는 간단합니다. 그쵸? 이렇게만 분기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평가입니다. 평가라는 걸 지금 처음 공부하는 건데, 평가라는 건요. 자, 이제 그때 평가할 당시에 공정가액으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평가를 해서 만약 이익이 발생하면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라고 하고, 만약에 손실이 났어요.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건요, 무조건 기말 현재 보유하고 있으면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거를 원래 단타로 해서 팔라고 했잖아요. 근데 취득을 했는데 이미 12월 31일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무조건 평가를 해야 돼요. 근데 그 12월 31일 그 현재 그 공정가액은 시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공정가액으로 무조건 그거를 평가를 해야 돼요. 취득가랑 비교해서. 취득가는 처음에 샀을 때 값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무조건 기말 현재 보유하고 있으면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정가액이 취득가액, 즉 처음 샀을 건 값보다 클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공정가액이 취득가액, 처음 샀을 그 가격보다 작을 수도 있어요. 그쵸? 예를 들어서 취득가가 2,000원이라고 볼게요. 근데 공정가액, 즉 12월 31일에 말일에 이제 평가를 하려고 보니까 4,000원이 됐어요. 그럼 이득이잖아요. 그쵸? 요걸 볼게요.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원래 취득가를 2,000원 주고 샀는데 지금 4,000원으로 지금 만들어줘야 되죠. 그쵸? 그럼 자산이 늘어나잖아요. 그죠? 자산이 늘면 어디예요? 차변이죠.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2,000원이라고 써야 돼요. 올려줘야 되잖아요. 자산을. 그쵸? 자산이 플러스면 차변입니다. 그럼 대변에 어떻게 써야 돼요? 지금 이익이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익이 발생을 평가를 함으로써 이익이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 2,000원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아시겠어요? 이 분계를.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단기 매매 증권을 이제 4,000원으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럼 오른쪽은요. 예를 들어서 취득가 2,000원 똑같이 볼게요. 근데 공정가액이 1,000원이에요. 그럼 2,000원짜리가 이제 12월 31일에 1,000원짜리로 떨어진 겁니다. 그쵸? 그러면 이거는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야 돼요. 단기 매매 증권 평가했더니 손실이 났다. 요런 거죠. 그래서 요건 어떻게 해야 돼요? 2,000원짜리를 지금 1,000원짜리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쵸? 오히려 다운을 시켜야 됩니다. 자산을. 그쵸? 자산을 지금 그럼 마이너스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자산이 마이너스면 차변이에요? 대변이에요? 그렇죠. 대변에 먼저 분개를 해야 됩니다. 1,000원을 빼야겠죠. 그래야 단기 매매 증권 1,000원짜리가 되잖아요. 그죠? 2,000원에서 1,000원을 빼야 1,000원이 되죠.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1,000원을 뺍니다. 그리고 차변에 손실이죠. 비용입니다. 이건 그쵸?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1,000원 요렇게 분개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평가라는 게 지금 되게 생소하실 텐데 이제 계속 회계 처리하시다 보면 평가가 되게 이제 익숙해지십니다. 그래서 요렇게 평가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 단기 매매 증권은 갖고 있어서 만약에 12월 30일까지 갖고 있으면 무조건 평가를 해야 된다. 공정가액으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공정가액이랑 처음에 취득한 가액이랑 비교를 해서 그게 만약 이익이라면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으로 계상을 하고 만약에 손실이라면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로 오히려 낮춰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요 분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요거를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원래 2,000에 샀어요. 그쵸? 근데 요거를 바로 안 팔고 12월 31일까지 보유를 했습니다. X1년 12월 31일까지. 근데 만약에 4,000원이 됐다. 그럼 이렇게 값이 오르겠죠?
그쵸? 그래서 요 오른 것만큼을 어떻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쵸?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2,000원으로 하고 4,000원으로 지금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쵸? 두 번째는 뭐였어요? 만약에 1,000원으로 떨어지면 요게 지금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1,000원을 계상하고 1,000원으로 만들어 버렸죠. 그쵸? 그런데 만약에 이 첫 번째 오른 케이스로 보고 또 X2년까지 안 팔았어요, 이거를. 그쵸? 그런데 이게 X2년에 보니까 500원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평가를 하려고 보니까. 그러면 지금 X2년에는 이미 이게 얼마짜리예요? 그쵸? 그림에서 보면 벌써 이미 4,000원짜리죠. 이미 아까 분계 처리를 함으로써 이 단기 매매 증권 4,000원짜리가 된 거예요. 그쵸? 그래서 4,000원이랑 비교를 해서 500원이랑 요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3,500원을 계상을 해야 됩니다. X2년에는. 자, 이해 가시나요? 그쵸? 요 그림으로 이렇게 그리면 간단합니다. 자, 처분은 볼게요. 자, 이제 드디어 처분입니다. 평가 말고 진짜로 이제 사서 이제 이걸 판 겁니다. 팔았는데 이제 암호가 있죠. 순 매각 금액 그리고 수수료 차감 그거랑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건데, 자, 여기서 수수료 아까 봤던 거 봐야 됩니다. 수수료 이제 자산을 팔 때도 수수료가 발생이 되겠죠. 자산 처분 시에 이렇게 되는데, 자, 이제 두 개로 나눴죠. 또 상거래냐 이외로 나눴어요. 그죠? 상거래면은 별도의 비용 계정으로 수수료 비용을 자 이제 계상을 해야 되고, 상거래가 아닌 이외의 거래면 순 매각 금액으로 이제 그거를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상거래가 뭐냐면 아직 공부 안 했어요. 재고자산을 파는 거를 상거래라고 합니다. 재고자산에 상품 제품이 있어요. 상품 제품 말고도 많은데 상품 매출이나 제품 매출이 이제 상거래고요. 그 외에 나머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단기 매매 증권과 같은 유가증권을 팔거나 아니면 유형자산을 팔거나 무형자산을 팔거나 그런 것들은 이제 이외죠. 그래서 그거는 순매각금액이라는 거예요. 순매각금액은 진짜 판 값에서 수수료를 뺀 거를 순매각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좀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순매각금액 괄호치고 수수료 차감 보이시나요? 자, 이제 예를 보면 이해되십니다. 처분가액 예를 들어서 취득가액보다 높을 수도 있고요. 그쵸? 마찬가지로 처분가액이 취득가액보다 낮을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럼 예를 들어서 볼게요. 취득가액이 2,000원입니다. 근데 처분을 했어요. 4,500원 처분을 했습니다. 그쵸? 그럼 2,500원이 지금 봐도 이득이죠. 근데 수수료가 발생을 한 거예요. 500원이. 팔 때 이미. 그러면 4,500원에서 500원을 뺀 사실 4,000원만 들어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순매각 금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순매각 금액 4,000원과 취득가액 처음에 산 2,000원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높다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 이건 뭐예요? 처분할 때 이익이 발생한 거니까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 되는 거예요. 계정 과목이. 자, 그래서 자 이제 먼저 현금을 받았다고 할게요. 그러면 현금 4,000원이 들어오겠죠. 이미 수수료를 떼고 순 매각 금액이 들어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현금 4,000원 차변해야죠. 자산이 증가하니까. 그리고 대변에 지금 이미 단기 매매 증권 이제 파는 거잖아요. 단기 매매 증권 얼마짜리 판 거예요? 2,000원짜리 판 거죠. 그럼 자산을 마이너스하면 대변에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단기 매매 증권 2,000원을 쓰고 나머지 2,000원 그럼 얼마 번 거예요? 2,000원 번 거죠. 그래서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 2,000원이 된 거예요. 수익이니까. 수익은 이제 대변에 써야죠. 아시겠죠? 이제 오른쪽 볼게요. 취득가액을 2,000원 주고 샀습니다. 2,000원에 처음에 산 거예요. 근데 이제 처분가액이 1,500원이 됐어요. 1,500원밖에 받지 못했어요. 이미 500원 손실이죠. 그런데 1,500원뿐만이 아니라 이미 팔 때 수수료를 또 발생하죠. 수수료 500원이라고 볼게요. 그럼 이거 순매각 금액이 1,000원이죠. 그래서 저 순매각 금액 1,000원이랑 취득가액 2,000원이랑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손실이 났으니까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이 됩니다. 그래서 분개를 할 때 현금이 1,000원이 들어오죠. 그쵸? 이미 1,500원 중에서 수수료 500원이 빠지니까. 그래서 현금 1,000원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단기 매매 증권을 팔았으니까 빼야 되죠. 자산이 빠지면 대변입니다. 그쵸?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2,000원이에요. 근데 이미 처분 손실이네요. 처분 손실은 비용입니다. 비용이 플러스니까 차변이죠. 그래서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 1,000원을 이렇게 분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아까는 평가였고 이건 지금 처분입니다. 근데 처분에는 지금 수수료가 발생이 된다면 그 수수료를 차감한 그 값과 취득가액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평가랑 이제 처분이 다 이해 가시면 요 두 가지가 섞인 걸 한번 저랑 마지막으로 이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X1년에 초라고 볼게요. 그냥 2,000원에 단기 매매 증권을 샀어요.
단기 매매 증권 샀는데 자 이게 팔려고 보던가 안 팔려서 X1년 말까지 그냥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기말에 보유하니까 평가를 해야 되죠. 그쵸? 근데 평가했더니 그때 당시 공정가격이 4,000원이었어요. 아까랑 똑같은 예죠. 그럼 이제 4,000원이니까 이 4,000원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쵸? 그럼 이만큼 2,000원이 지금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 2,000원이 계상이 되겠죠. 그러면서 단기 매매 증권이 4,000원으로 지금 만들어졌겠죠. 그쵸? 아까 분계 처리 다시 한번 보세요. 돌려서. 근데 요거를 이제 X2년에 팔았어요. 팔았는데 지금 순 매각 금액이 500원밖에 안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0원에 팔았는데 수수료가 500원입니다. 그래서 순 매각 금액이 500원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처분 손실은 얼마가 돼요? 그쵸. 처분 손실이 3,500원이 되죠. 당연한 거죠. 이건 그림으로 그니까 당연한 건데, 왜냐면 이미 4,000원으로 X1년 만에 만들어 놨잖아요. 그럼 이거 단기 매매 증권은 팔 때 얼마짜리예요? 2,000원짜리예요? 4,000원짜리예요? 그쵸. 4,000원짜리죠. 4,000원짜리가 이미 된 겁니다.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4,000원짜리를 지금 순 매각액 500원에 팔았으니까 처분 손실 3,500원이 나오는 거예요.